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사업자가 훨씬 더 적용되는 사례가 많죠.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업종별로 해당 연도, 당해연도입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고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요. 그러면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등등등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전문가는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세무조사 하듯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꼼꼼하게 점검받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게 되면 6월 30일까지, 즉 한 달을 연장을 해줘요. 만약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6월 말에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성실신고 확인받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확인 비용에 대해서는 알아서 세액공제 해줄게. 얼마 60% 한도 60%를 12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 해줄게.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들어간 만큼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납세자, 사업자가 부담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법인은 150만 원 한도였나요? 이런 차이가 조금 있나 보네요. 혹시라도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 내 2월 공제 적용하고요. 최저한세 적용 그런 거 안 해요. 농특세 그런 거 과세 안 해요. 자, 공동사업자는 구성원별로 세액공제 및 한도 적용하면 되고,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만 해주는데? 근로소득자만 해주는데, 성실사업자도 해준다는 얘기고, 농특세 및 최저한세를 적용하며 2월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 해줄 때는, 자,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의 15%, 난임시술비 20, 30%, 월세 세액공제 15, 17%, 월세 750만 원 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안 해요. 제출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과하고요. 산출세 5%, 수익금액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할 겁니다. 결정, 경정, 수정 신고로 인해서 총수익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성실신고 대상자, 결정, 경정, 수정 신고 하기 전에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결정, 경정, 수정 신고로 해서 총수익 금액이 증가하면서 성실신고 대상이 됐다. 그랬을 때는 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미제출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고요. 수정신고 등으로 해서 소득금액이 10% 이상의 차이가 증가가 되면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추징하고요. 3년 동안은 세액공제,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못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못하게끔 돼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하죠. 성실신고 대상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느냐. 해당 연도 뭐예요? 업종별로 이렇게 도소매, 제조, 부동산 임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도소매 이런 부분들은 15억 원. 그 외 제조 숙박 이런 부분들은 7억 5천만 원. 여기에 그 외에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업을 재배한 부동산업이라든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등등등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된다면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든 전문직 사업자들이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가 어디에 걸리냐면 이런 부분에 걸리죠. 여기. 5억 원 이상의 수익 금액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에 걸려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과세기간 수익 금액은 환산하지 않습니다. 폐업 법인 전원 시에도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수익 금액 판정할 때 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익 금액 제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포함을 하고 계산합니다. 2개 이상 업종을 겸용한다 그러면 주업종 기준 판단. 그리고 공동사업장이다. 그랬을 때는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봐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기타 업종은 이런 부분도 수익금액이다. 언제 해당 연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12월 31일까지 해서 내년도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죠. 부가세 신고하고 하면서 어떻게 수익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장님, 우리 업종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이 이만큼 넘어가서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라고 언급을 미리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내용. 자, 업종별로 이렇게 판단 기준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무서 홈택스에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도 알려주고 있어요.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금 서비스 자료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귀속연도 뭐 쭉쭉쭉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네요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국세청에서 판단한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금액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업종별로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국세청에서는 아니라고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다른 수익 금액이 있어서 성실신고 대상이야. 그러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해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보면 FCB 블로그에서 사업장 정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여기다가 쭉 넣어놓습니다.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공제되는 부분 입력되고요. 한도 초과로 2월 되는 금액 입력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종합소득 계산 탭이 있죠. 8번째. 여기 세액공제 명세서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 할 때는 부속되는 서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요 항목부터 해가지고 명세서부터 쭉쭉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자 주요 사업 내역 그리고 수익금액 검토 필요경비 등 검토 기타 사업용 계좌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밑에 하단에 입력 방법들을 쭉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한다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기존에 입력됐던 부분들을 불러와서 집계해주고 검토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성실신고 확인 관련해서 명세서,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하단에 입력 방법 참고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사업 내역부터 보면 주요 매출처가 있죠. 주요 매출처 이렇게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 주요 매입처 거래금액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입력했잖아.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됐던 거 FCB 불러오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매출액 매입액 대비 5% 이상 상위 5개 거래처를 입력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작성 안 해도 되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기 하단에 작성 방법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 탭에 주요 유형자산 차익금 주요 사업 내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FCB 불러오기에서 팝업창이 열리면 계정 과목 전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쭉 한다. 차익금도 동일한 요령을 쭉쭉 불러오면 돼요. 주의할 거. 여기 F3 단위 보면 요거 단위가 원 단위가 아니에요.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입니다. F3 단위 1,000원 단위로 기록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직접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원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입력하는 거 여러분들은 큰 금액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쭉쭉 합니다. 수익금액 등 검토 탭, 필요경비 검토 탭, 필요경비 등 검토 탭 해가지고 여기 쭉쭉 해가지고 손익 현황 이렇게 쭉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 FCB 불러오기에서 작성하고 차이 원인 됐을 때 차이 인원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용 계정 적격 증빙 수치 여부 확인해서 작성하는 거 급여 등 인건비와 원천 징수된 급여 일치 여부 그리고 제조 원가 명세서 원가 계산 명세서상의 적격 증빙 수치 여부 필요 경비에서 급여 등 인건비 이런 부분들 쭉쭉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 기타 사업용 계정 탭 뭐 이런 부분 3만 원 초과 미수치 이런 부분들 FCB 불러오기 그리고 기타 사업용 계좌 탭 직계 좀비속 등과의 거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입력을 개별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죠. 실제 근무하지 않고 가공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 또는 특수관계장 거래 부당의 계산 부인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세무대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장님, 사모님이라든가 자녀분들 가짜죠.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져들 수는 없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짝 언급하는 정도로, 특히 가족의 인건비가 계산이 됐다. 그럼 가공 아니냐 여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하세요. 물론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차량 운행 현황이라든가 사업용 계좌, 차량 유지비가 지출이 된다. 그러면 차량 운반고 등재된 차량을 기본으로 작성을 합니다. 업무용 이외 차량은 제외하는 거고요. 사업용 계좌 같은 거 거래처 등록이 금융관 탭에서 사업용 계좌 열을 선택한 계좌 잔액은 다 불러오기에서 반영합니다. 자,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는 다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로 기재된 거 여러분들 쭉 확인해서 그러니까 회계 기록했던 거 쭉쭉쭉쭉 다 검토해가지고 누락하거나 또는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해서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특이사항 기술서. 자, 이것은 성실신고 확인 결과 서식 작성하는 거, 사업 현황, 그리고 수익금액 등록 검토 결과, 문제점 같은 거 쭉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어요? 특이사항란에 커서 두고 하단에 예시 참조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 이런 거 어떻게 입력해야 돼? 예시문 다 나와 있어. 예시문 보고 참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성이 되는 게 요거예요. 사업자 확인사항. 이게 뭐야? 성실시고 확인 결과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사업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죠. 자, 그래서 사업자 확인 예 아니요 예 하겠죠. 차이 나는 금액 없어요. 뭐 등등 해가지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잔액이 일치합니다. 누락한 거 없는데요. 실제 재고하고 맞는데요. 등등등 이런 부분들. 자, 공통 업종별 탭 각각 클릭해가지고 사업자 확인사항을 기재합니다. 아니요 있다. 아니요. 그러면 차이금액 입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실신고하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가 있네요. 요것은 여기 쭉 그동안에 입력했던 거 작성이 모두 다 작성된 후 마지막에 작성을 합니다. 주요 항목 명세서 있고 대상사업자 있고 확인자 있고 쭉 이렇게 돼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가가지고 신고 유형을 뭘로 하냐면 8번 성실사업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소득의 신고 유형 코드는 14 성실신고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